여러분, 술을 끊었더니 진짜로 1억이 생긴 사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야기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인생을 갈아엎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원장 채널에서는 그중 한 사람의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마시던 그 소주 한 병이 나중에 무려 1억 원이 될 줄은요. 그는 43이었습니다. 직장생활 20년 차 한 직장에서만 묵묵히 버텨온 부장이었죠. 가족이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술, 이게 과연 나를 위로해 주는 걸까?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술집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날은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금주는 1년이 지나면서 자산 1084만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 값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술자리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단순히 소주값이 아닙니다. 그날의 안주값, 택시비, 다음날 해장국, 숙취약, 무기력해진 오전 근무 시간까지 다 포함해야 합니다. 매일 3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돈이 1년이면 약 1080만 원, 10년이면요? 1억이 넘습니다. 그는 그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술을 끊고 나니 돈만 생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생기고 체력이 돌아오고 생각이 깊어지고 주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왜 술을 마십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술 한 잔이 과연 진짜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해결은커녕 더 깊은 후회와 더 얕은 수면과 더 무기력한 내일을 안겨주진 않았습니까?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걸요. 여기까지는 전략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술을 끊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 대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가까운 공원으로 달리기를 나갔고 그 안에서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돈이 쌓이자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고 어느새 그가 전략한 1000만 원은 1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주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구조를 바꾼 사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소주 한 병은 당신의 미래의 1억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루 3만 원. 별거 아닌 돈처럼 보이지만 그게 1년, 5년, 10년이 되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금주를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한 사람의 조용한 변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어딘가에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엔 돈을 모으기 위해 금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함이 싫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술을 끊고 3개월이 지나자 그는 매일 저녁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충동 없었음. 대신 레몬티 한 잔으로 마무리. 조금 힘들었지만 버팀. 이건 내 싸움이다. 그런 문장들이 하루 이틀 쌓이더니 나중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제책 20페이지 읽음. 이자와 복리라는 개념을 알게 됨. 투자 강의 영상 시청. ETF에 관심 생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는 술을 끊었더니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기력의 정체를 마주하고 욕망을 조절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식과 습관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금연금주에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는 그 빈자리에 책을 넣었습니다. 공부를 넣었습니다. 걷기를 넣었고 글쓰기를 넣었고 명상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던 정신적 포만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어느새 전보다 2살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술기운이 빠지자 피부가 맑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는 1,000만 원 중 일부를 본인의 작은 온라인 스터디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술로 흐려졌던 저녁 시간을 이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으로 바꿨던 겁니다. 영상 편집을 배웠고 블로그를 개설했고 소규모 구독자를 모으며 천천히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원래 창업할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을 끊고 나니까 다시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면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말. 사람들은 그걸 다들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그게 통장에 찍힌 숫자와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그의 수중엔 1,000만 원 저축, 300만 원 투자, 수익, 400만 원 사이드잡 수익, 합쳐서 약 1,7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도 퇴근 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술을 끊기 전엔 내가 일한 만큼 겨우 버티는 인생이었고 술을 끊은 후엔 내가 아끼고 배우는 만큼 올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건 저 사람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절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는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뿐입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1억 원짜리 전환점이 된 겁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지 만 1년째 되던 날 그는 예전처럼 조용히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주 직후부터 시작된 기록들은 그날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1월 3일 소주 안삼. 그 돈으로 회사 근처 카페 가서 책 읽음. 2월 7일 퇴근하고 그냥 집에 옴. 몸도 머리도 맑음. 3월 15일 저녁 대신 동네 공원 2바퀴. 우연히 벚꽃봄. 그리고 가장 강렬했던 메모. 4월 9일 지금 이 돈 원래 다 술값이었다는 게 소름이다. 정확히 1년 동안 그는 하루 평균 술값으로 지출하던 3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 마셨을 뿐인데 그 돈이 저절로 남은 겁니다. 3만 원 365일. 바로 1,095만 원. 이 수치가 가계부 상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저축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은 과거의 기억이자 현재의 근거이며 미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이 돈 어디다 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돈을 버는 훈련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이 전해드리는 이 다음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모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굴리는 사고방식 자체를 배워갔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결정적 습관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출보다 수입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낀 돈을 가지고 유튜브 강의 3개, 책 12권, 온라인 스터디 2곳에 등록합니다. 모두 수익구조, 디지털 노마드, 자기 콘텐츠 만들기 같은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이 돈이면 양꼬치에 연태고량 하나 더 시켰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젠 이 투자로 나는 매달 5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뇌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그는 실제로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후기 작성. 처음엔 미미했습니다. 원고 하나에 1만 원, 많아야 2만 원.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고거래. 한 번도 쓰지 않은 술잔 세트, 술집에서 받아놓고 쓴 적 없는 위스키잔, 술을 마시려고 샀던 와인렉,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수많은 주류 중심의 소비 잔재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끊었더니 술 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술이 전제로 깔린 소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월 평균 30만 원이 넘더군요. 여기서 김 원장은 다시 강조합니다. 술은 돈을 직접적으로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술은 시간을 빼앗고 결정력을 빼앗고 나중에 할게라는 습관을 심어줍니다.
그게 결국 평생에 수백만, 수천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는 술을 끊은 뒤 지출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술을 안 마시니까 다른 충동 소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월 예산이 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남는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그는 첫 번째 디지털 강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술을 끊고 인생을 바꾼 법. 처음엔 몇 명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가 공유되기 시작했고 한 달에 8만 원, 12만 원, 20만 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주 2년차 마지막 달, 그는 본인의 계좌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안 마신 술의 값어치는 1억 원이다. 김 원장은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술이 당신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게 해주는 윤활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는 술을 끊은 것이 가장 싸게 인생을 뒤집는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비용은 단 하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단 하루, 단 한 끼, 단 한순간, 그 선택을 거부하는 그 싸움만 잘 이겨내면 그 뒤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금주 2년 차 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습관은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시스템들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꼭 그 타이밍에 시험지를 꺼내듭니다. 그해 여름, 1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변했다. 얼굴이 딴 사람 같아. 와, 너 진짜 부자 같다. 아까 차 뭐냐? 그리고 당연한 듯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 요즘 술 안 마셔. 와,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그걸 끊냐? 그리고 다음 말. 오늘 하루쯤은 괜찮잖아. 너 덕분에 다 모인 건데? 이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자기 확신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맞아. 하루쯤이야.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딱 그때였습니다. 그는 문득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2년 전 금주 첫날, 술 대신 카페에서 썼던 문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나를 믿기로 했다. 그 말 한 줄이 어떤 술잔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나 먼저 간다. 오늘도 나 자신이랑 약속이 있거든.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강력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이후 그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도 끊고 싶어요. 근데 무섭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금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자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술 한 병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편의점 기준으로 1,800원입니다. 삼겹살집에서는 5,000원에서 6,000원, 이자카야나 룸에서는 10,000원이 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술 한 병의 가격이 1억 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술을 마시고 계신 당신의 10년 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에서는 부장, 집에서는 가장. 하루의 끝엔 늘 소주 한 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엔 한잔 해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술자리가 곧 스트레스 해소였고 위로였고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몰랐습니다. 그 소주 한 병이 매일 그의 미래에서 3만 원씩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3만 원, 일주일이면 21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1년이면 109만 5천 원, 365일 약 1,095만 원, 10년이면 1억 950만 원입니다. 예, 이건 단순히 술값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술이 드시는 날 카드 결제 내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값만 찍혀 있던가요? 안주, 택시비, 2차, 3차, 다음날 해장국, 숙취해소제, 늦은 출근으로 깎인 성과. 이 모든 게 술의 그림자입니다. 술은 한 번도 단독범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돈, 시간, 체력, 인간관계, 신뢰 한꺼번에 데려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술이 주는 낙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 낙. 저도 압니다. 소주 한 잔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 느낌. 회식 자리에서 터지는 웃음소리. 외로울 때 말없이 함께해주는 그 존재감. 그런데요, 묻겠습니다. 진짜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진짜로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 한 잔이 끝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건 간 수치 상승, 늘어나는 뱃살, 더 잦아지는 짜증,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마시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걸 끊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의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술 한 잔으로 마무리. 이 루틴이 몸에, 머리에, 감정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총 얼마를 마셨는지 아십니까? 소주 한 병 기준으로 하루 한 병, 1년이면 365병, 10년이면 3650병입니다. 하지만 그 술을 마시며 같이 소비한 비용을 보겠습니다. 안주비, 택시비, 해장비, 시간 손실, 다음날 생산성 저하. 그 모든 걸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한 잔당 2만 5천 원은 더 나갑니다. 이게 그냥 사라집니다. 숨 쉬듯 마신 그 술 때문에요. 그리고 10년 뒤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몸은 망가져 있고 가족들은 지쳐 있고 자신에게는 그래도 그때 즐거웠잖아라는 자기 위안만 남습니다. 하지만요, 그와 반대로 단 한 사람만 딱 10년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또렷이 떠집니다. 간이 살아나고 체중이 줄고 두뇌가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의 술 한 병, 지금은 가볍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게 쌓이면 당신의 10년을 집어삼킵니다. 1억 원어치의 미래를 매일매일 마셔 없애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을 보세요. 지갑 속 카드 사용 내역을 보세요. 몸무게, 수면 시간, 스트레스 지수를 보세요.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술을 끊은 사람의 변화는 겉모습부터 드러납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먼저 시간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는 하루 23시간이 사라지면요, 그 시간은 고스란히 본인의 투자 시간으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그 시간이 낯설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술이라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을 갑자기 제거하면 공허해지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이는 걷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글을 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일 뒤에는 습관이 됩니다. 30일 뒤에는 체력이 달라지고 100일 뒤에는 뇌가 바뀌고 1년 뒤에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적어도 1000시간의 시간이 새로 생깁니다. 1000시간. 그건 자격증을 23개 딸 수 있는 시간이고 부업 하나를 수익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 한 권을 집필할 수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던 블로그를 조회수 10만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술은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짜 도파민이 분비되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마시게 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알아서 넣어주니까요. 그 결과 술 없이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술 없이는 잠도 안 오고 술 없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의존입니다. 그런데요, 술을 끊고 3개월만 지나면 이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지루하고 우울하던 일상이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평범한 산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히 마음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뇌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요? 술을 끊으면 사람들과 멀어질 것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멀어집니다. 야, 왜 안 마셔? 너 요즘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냐? 너만 빠지면 재미없잖아.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인간관계의 리트머스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과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술을 끊자마자 그 관계도 끊긴다면 그건 애초에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이 생깁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부업을 하는 사람들,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술만 안 마신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결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재편되고 시간의 흐름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는 변화. 앞서 말씀드렸던 하루 3만 원, 그 돈이 10년이면 1억. 하지만 그건 기본값입니다. 술로 잃은 기회비용, 깨진 사업, 어긋난 승진 타이밍, 엉망이 된 건강보험료, 끊긴 정기적금. 이 모든 걸 합치면 그 손해액은 1억이 아니라 수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지 술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과연 계속 마시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